자, 멍멍멍 짖는 강아지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요. 주위 분들한테 민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하고요. 그리고 주위 분들과의 다툼도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저희 센터에 행동교정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짖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셔서 짖음 방지 교육도 이제 받으러 오시기도 하는데요. 자, 짖음은 그럼 왜 짖을까? 짖음은 사실은 문제 행동은 아닙니다. 짖음은 굉장히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강아지들의 짖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 짖음을 굳이 이제 분류를 하면은 먼저 이제 가장 많은 게 흥분 때문에 짖는 거예요. 흥분하면 우리 아이들이 짖습니다. 멍멍. 그리고 좋아도 짖어요. 너무너무 즐거워서 멍멍하기도 하는데 껑껑거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경계성 짖음. 모르는 사람이 온다거나 모르는 소리가 났을 때 나는 짖음. 그리고 이제 방어형 짖음. 이제 뭐 내가 오지 마. 나 너 무서우니까 오지 마. 무서워 오지 마. 미리 오지 마라고 하는 이런 방어성 짖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하기 전에 나 너 공격할 거야 라고 하는 공격성 짖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지만 그래도 묶여 있는 강아지, 1.5m, 1m에 묶여 있는 강아지, 아니면 갇혀 있는 강아지들이 내는 짖음, 이제 소위 말해서 좌절, 무기력해서 짖는 짖음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골에 묶여 있는 강아지들이거나 아니면 농장에서 그 육견으로 간다는 아이들이 짖는 짖음이 그 짖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게 뭐 학습된 짖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운 짖음이에요. 습관된 짖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짖음은 이게 단순하게 하나만 나오지 않아요. 이게 다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뭐 흥분돼서 짖기도 하고 학습돼서 짖기도 하고. 그래서 한두 가지가 하나만인 게 아니라 이게 복합적으로 이게 결합이 돼서 나오는데요. 짖지 말라고 해서 안 짖는 건 아니지만 짖음을 줄일 수 있어요. 빨리 짖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평균 하루 짖음은 굉장히 길 것 같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짖는 시간은 2분 30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2분 30초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케이스로 보면은 우리 필리비나 앙리 같은 경우는 필리비는 하루에 한 5초 짖을까요? 그리고 앙리는 제가 퇴근하고 저희 가족 중에 퇴근하면 짖으니까는 한 5초에서 10초? 평균적으로요. 짖는 그 시간은. 그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짖음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길게 그리고 많이 짖는다라고 느끼는 것 뿐인데 첫 번째 이제 흥분된 짖음 같은 경우는 흥분 조절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제 짖을 때는 보통 점프도 하고 타면서 짖는데 이제 흥분 조절 교육은 이제 뭐 기본 예절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앉아, 기다려, 뭐 엎드려 이런 것들을 꾸준히 그냥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은 이 흥분된 짖음은 거의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흥분의 원인이 있을 거고요. 그 흥분된 원인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흥분됐을 때 어떤 대상이 사람이라고 하면 좀 무시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흥분해서 막 점프도 하고 가끔 멍멍 뻥뻥 딱 2번을 짖는데 그러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화장실로 가서 손 씻고 그리고 잠시 한 기사, 인터넷 기사 하나 보고 나옵니다. 그러면 애가 그냥 엎드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계성 짖음, 방어형 짖음, 공격성 짖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회화가 좀 필요한 거예요. 사회화가 사회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짖음을 짖는데 이 짖음 또한 좀 탈각화를 하면서 대체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은 이 짖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학습된 짖음, 요구성 짖음은 무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너무너무 좀 힘들다, 멈춰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성견이 된 이후에는 저는 이제 그 침묵의 방 또는 어떤 공간에 조금은 격리시켜두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격리된 방으로 옮길 때 리드줄을 잡거나 아니면 안고 가실 때 리드줄을 다 끌고 가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공간에 끌고 가서 놓고서 한 10초에서 20초 있다가 다시 꺼내 주실 때 아이가 짖지 않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 멍멍 타이밍이 분명히 쉬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꺼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꺼내 주시고 나서는 앉아나 엎드려를 통해서 조금은 흥분도 가라앉고 우리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서
그리고 앉아 엎드려를 시킨 후에 칭찬이나 보상을 줘서 우리하고의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